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은입니다. 오늘 희망톡톡 라이브는 조금 특별한 장소에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평택시청이죠. 정장선 시장님의 집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시장님의 평택시청 입사 1주년을 축하드리고 지난 1년간의 민선 7기 행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와, 시장님을 직접 만나뵐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보니까 정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희망톡톡 라이브는요, 시장님 집무실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시장님의 집무실을 찾은 이유는 시장님께서 평택시장이 되신 지 지금 1년이 되셨잖아요. 그에 대한 소감도 들어보고 또 시장님의 집무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시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는 책상인가 봐요. 책상 여기도 있고 네. 저것도 있고 두 군데 이렇게 앉아서 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기는 주로 손님들 오시면 만나는 장소고 네. 여기는 주로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계시는. 공간이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보니까 좀 고풍스럽기도 하고 학구적인 분위기도 나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쌓여있는 책 덕분인 것 같아요. 책을 평소에 많이 읽으시나 봐요. 뭐 책 읽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저한테 보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달에 선정하는 좋은 책들, 뭐 어느 날 남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 책은 그 정태춘 가수분 네. 평택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제 앨범 나온 지 40회입니다 올해가. 네, 그래서 네, 네. 그 책을 냈다고 책을 보내주셨고 또 얼마 있으면 이제 평택에서 공연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협의를 하러 그 관련된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한테 책을 주고 가셨고 그래서 꼭 읽어보라 그래서 네, 그럴 생각이고 뭐 네. 이 책은 요새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심각하잖아요. 네. 뭐 그런 관련 책들에서 틈나는 대로 보려고 하는데 많이 못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워낙 바쁘시니까 그렇구나. 저도 정태춘 가수의 촛불이라는 곡을 정말 좋아하고요. 또 이 책은 제가 2주 전에 희망톡톡 라이브를 통해서 또 소개해드린 책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저도 네. 꼭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긴 평택 도서관에서 배달의 네. 도서관에서 이렇게 늘 선정을 하고 또 작가들을 초청해 저도 그래서 몇 번 갔었거든요. 네네네. 좋아요 아주.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보니까 또 이 뻥 과자가 보여요. 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뻥 과자가 있는데요. 네, 들켰네. 보였나 보네 거기서. 네, 주전부리 좋아하시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평택에서 나는 쌀로 만든 과자입니다. 제가 네. 바깥에 막 다니다가 오거나 아침에 저는 식사를 간단히 하거든요. 아니면 주스 한 잔 하기 때문에 어느 때 이제 이렇게 출출하다고 느낄 때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제가 몰래 잘 먹어요. 그렇군요. 근데 특히 네. 평택 쌀로 만든 거라 제가 즐겨 먹습니다. 와, 이 슈퍼 오닝쌀 맞죠? 네, 그걸 네, 만듭니다. 정말 맛있어요. 네, 평택쌀에 와, 정말 고소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끝나고 갈 때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저기 장식장에도 물건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한번 가셔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주로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사진들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전에 국회의원 할 때 찍은 사진은 다 치워버렸고 시장 되고 나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평택은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제 다 내려와서 네.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제 방에 오셨을 때 찍은 사진이고 어저께도 만났어요. 제가 어저께 미군 부대 험프리에 갔었거든요. 네, 네. 저기 그 장성들하고 그 지휘관들 평택에 대해서 소개하는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어저께 특강을 하러 갔다가
에이브럼 대장을 어저께 만났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거는 유명한 누구시더라? 박항서 감독님이시네요. 축구감독. 네. 평택 시민이세요. 네. 정말요? 평택 시민이시라 네네네. 저번에 왔을 때 제 방에 오셔서 그때 사진 하나를 찍었고 네. 제가 아끼는 우리 집 딸들 어머머머머. 어떻게 딸들 너무 귀엽다. 좀 서로 좀 모양이 틀려요. 다 네. 안 닮아서 딸들 오. 제 아내 그리고 딸 둘입니다. 뭐 허스키랑 골든 리트리버. 너무 귀엽다. 그래서 말씀 좀 피우고. 네. 여기 보니까 박항서 감독님의 네, 사인 볼도 그래서 있어요. 그때 왔을 때 사인도 네. 해주고 가셨고요. 와, 그리고 뭐 네. 저랑 이제 홍보용으로 오신 손님들한테 보여드리려는 슈퍼닝 쌀 저희가 갖다 놓고 있고, 이건 어저께 중국에서 온 교류하러 온 그 청소년들이 저한테 주고 간 선물이고요. 혹시 청소년이 만든 거예요? 청소년 아니 그냥 보내온 거죠. 정말 예쁘네요. 닝보시에서 네. 왔고, 이건 이제 부여시 군수님이 오면서 가져온 것들. 특히 요거는 네. 이제 우리 평택시가 국제 안전도시로 지정을 받았어요. 네네. 그때 그 담당했던 교수님이 그 대만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 요것과 저거 평택 안전도시 공인 인증서 저 두 개를 보내왔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아령도 있는데 틈틈이 아, 운동도 하시나 봐요. 제가 이제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는 네. 그 틈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또 그때 어렵네요. 그쵸. 네. 이렇게 물건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시장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애착템이 있을까요? 뭐 쌀을 저거는 뭐 늘 우리가 보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아내가 질투할지 모르지만 우리 딸 둘, 그러시구나. 딸 이 둘, 강아지. 그다음에 네. 우리 평택 농악을 알리는 우리 평택 농악이 유네스코 등재된 세계 무형문화재입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소개하고 싶고, 어저께도 제가 주한미군 사령관들한테 네. 우리 유네스코 등재한 평택 농악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네. 이렇게 앉아서 또 하나 있네. 네네네. 제가 동일공고에 갔더니 네. 거기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우와, 이 고등학생들이 혹시 저하고 비슷한가요? 저라고 해서 이렇게 네.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네.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여기 캐리커처도 있어요. 네, 저는 신문사에서 잘 하면서 보내왔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한번 앉아서 얘기를 네. 나눠볼게요. 테이블이 정말 크네요. 그러니까 여기, 네. 여기 이제 원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 여기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네. 제가 따로 만나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네네. 그 손님 만나는 방은 제가 그냥 저 혼자 쓰는 방으로 쓰기 너무 아까워서 회의실도 부족하고 그래서 네. 회의실을 만들었고 네네. 손님들이 오면 그냥 주로 이 공간에서 만납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여기 그럼 손님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또 업무도 보시는 예, 그런 예,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예, 예. 피부가 좋으세요. 네, 아니요, 너무 좋으셔서 그래요? 궁금한데요. 저 처음 듣는데 그런 소리. 되게 윤기가 나시는데 피부 관리하시는 법도 궁금하고 또 현장에서 업무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체력 관리도 중요하실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한번 평택 시민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피부는 저 진짜 관리 거의 안 해요. 그러세요? 제가 흔히 네. 말해서 얼굴에 그 스킨 로션이라고 하는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이걸 바른 지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저는 그것도 잘 안 발랐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요새는 얼굴이 제가 너무 금방 타는 그 피부라 제가 이제 선크림은 좀 이렇게 발라요 매일. 선크림. 예, 그 외에는 하는 거 없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럼 혹시 체력 관리는 제가 이제 시장되고 나서는 거의 아침에 나온 밤까지 네. 일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쉴 시간이 없어요. 어느 때는 주말이 더 바빠요. 행사가 많아서 네, 또 오라는 네, 네. 곳은 많고.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교회 장로인데 어느 때는 교회 일도 소홀히 하게 되고 네. 교회에 많이 미안하죠. 그 정도로 이렇게 바쁜데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죠. 네, 네, 그래서 네. 고민이 많았어요. 몸도 막 불고 막 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전에 입던 옷도 잘
안 맞으려고 그러고 아, 그래서 네. 이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요새는 퇴근하면은 이렇게 뭐 9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옆에 우리 집 옆에 조그만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가 네. 혼자 막 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느 때는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그 조그만 공원에 그 달빛 아래서 혼자 막 미친 듯이 걸어 다닐 때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근데도 어쨌든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고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을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아, 네네네. 일을 재밌게 네. 하려고.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 재밌게 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시장이 되다 보니까는 국회의원 또 틀려서 네. 또 민원인도 워낙 많이 오시고 또 뭐 만나려고 하는 분도 워낙 많으세요. 근데 어느 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힘들 때가 있고 좀 피곤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도 저분이 오죽하면 날 찾아왔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재밌게 하려고 역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덕도 있을까요? 네. 저는 정말 그 덕이 큰 것 같아요. 예. 피부가 좋으신 이유도 항상 이렇게 눈웃음을 짓고 계시는데 그런 저는 피부가 좋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아유, 어쨌든 아니에요. 잘 봐서 감사드리고 네. 네. 정말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네. 피부와 체력을 둘 다 좋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네.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민선 7기 1주년을 맞이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이 아주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 업무 이런 게 있을까요? 행정 업무. 처음에는 이제 평택이 경제적으로는 좀 이렇게 팽창하고 네, 하는데 이제 도시 간의 불균형 문제, 도시 내에 네, 평택은 이제 세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평성까지 하면 4개로 나눠져 있는데 도시 간의 불균형 문제, 그다음에 요새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쵸. 경제 이렇게 성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구도심 신도심 간의 그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힘든 과제였고 또 지금도 무척 힘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네, 네. 그래서 그 문제에 사실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데 더 예상외로 더 불거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그쵸, 네. 환경 문제, 뭐 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많이 불거지고 그래서 지난 한 해는 물론 경제적 성장 그다음에 지역 간의 균형 문제도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은 네, 네. 지난 한 해는 어느 면에서는 이 맑은 공기, 그다음에 깨끗한 물, 그다음에 평택에 대대적인 그 나무를 심는 일,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공원을 조성하는 일 이런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네, 네. 생각을 가지고 그번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또 일정 부분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환경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으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사실 집무실에 계시기보다는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럼 한 달 이동 거리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동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반 정도는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반은 여기 있는 것 같고 그것도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 저희도 평택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이 막 네, 세 개로 나눠져 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어느 때 하루를 막 그 평택, 송탄, 안중 이 세 곳을 막 어느 때는 3바퀴를 돌 때도 있고요. 막 2바퀴 돌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 거리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을 제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현장 그저께는 평택의 통법천 문제도 좀 심각하기 때문에 물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한 4, 5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3년 안에 저희가 2급수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덕 신도시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데 네, 거기 네. 흐르는 하천도 제가 어디 현장을 아무래도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어저께 현장을 가서 거기 이제 LH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2급수를 유지하도록 네, 네. 지금부터 기본 준비를 철저히 하자. 왜냐하면 그거를 지금 만약에 그냥 대충 기준치 안에 한다. 이것만 가지고 했다가 네. 그때 가서 만약에 도심에 흐르는 하천이 상황이 나빠지면 그때 하려면 네, 그렇죠. 또 돈이 추가로 들어가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모든 그 시뮬레이션을 다 해봐서 최소한 2급수가 유지되도록 지금부터 보완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LH에서는 그렇게 해서 저한테 다시 이 종합적인 그 방안을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현장을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집무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평택을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평택 시민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네요. 아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평택 시는 관광할 곳도 많고 또 행사도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시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평택에 이것만은 꼭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디 관광지? 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네, 부분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평택은 그런 지리적 좀 특징도 있어요. 뭐냐면은 산이 없는 곳입니다. 예, 제가 이제 저희 집 뒤에 백운산이라고 있는데 네. 제일 정상이 110m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네. 거기 이제 여기는 정상입니다. 110m 해놔서 그걸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페이스북에다 1100m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은 야, 평택에 1100m가 있냐. 그다음 어느 사람이 자세히 보고 110m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재미있으라고 올렸는데 그러니까 산이 없고 그다음에 이 평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택 이름이 평자에다가 못이 많은 게 연못, 물이 많은 그다음에 임택가다 그래서 택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평택호를 막지 않았을 때는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배도 바다에서 여기까지 직접 들어왔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이 많고 막 이렇게 절경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 우리 절경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이제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동안 몇 번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평택호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부터 평택시가 직접 합니다. 한 5,500억을 들여서 하고 평택은 그래도 다행히 2개의 강물이 흐릅니다. 그런 곳이 많지는 않은데 대개 또 강변 주변에는 다 대개가 난개발이 된 곳이 많은데 평택은 그들이 보존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하면 이 두 강물이 앞으로 최대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최대한 관광 자원하고 시민들이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평택이 빠르게 도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원 내지 정원을 좀 대규모 정원을 만들려고 저희가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완성되면 바로 발표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는데 그래도 소개한다면은 뭐 진이천이나 그쪽에 요새 저희들이 많이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평택호에도 내년부터 이제 대규모 개발이 들어가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 요새 저녁에 불빛 경관 시설을 아주 예쁘게 해놔서 사람들 많이 오세요. 되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곳은 최대한 살리되 저속한 실내에 멋진 관광지 또 휴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정말 멋진 경관을 가진 평택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다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일 어려운 시간이네요, 제가. 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머. 지미민님께서 시장실 보니까 시장해졌어요. 어머. 괜히 읽었네요. 그리고 집무실이 신기하다고. 사실 집무실을 이렇게 시민분들께 직접 공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흔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 정말 신기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근데 어떤 정책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오늘 패션 좋다고 뭐 이런 말이 가벼운 얘기가 있네요. 저는 좀 저렴한 거 입어요. 그러세요? 네, 굉장히 좀 저렴한 거. 네, 검소하시고. 되게 한 1년, 2년 지난 거. 한 50에서 60% 할인하는 거 주로 정말요?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시장님을 많이 좋아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검은 양복만 입진 않으신다고. 컬러풀한 옷 오늘도 입고 와주셨네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검은 양복 이런 것을 입는 게 과연 시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 시민들을 볼 때 공무원들이 반바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좀 밝고 좀 환한 옷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까만 양복 그다음에 그 아주 짙은 곤색 양복 뭐 이런 것만 입었을 때 시민들이 부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옷을 좀 밝은 옷을 입자. 그리고 좀 편안한 옷을 입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저부터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장님의 시민분들을 위한 마음 그리고 또 긍정적인 마음가짐 또 검소한 생활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시장님께 궁금한 점을 이렇게 여쭤봤다면 네. 이제는 시민분들께서 직접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남겨주셨어요. 아, 예, 예. 네, 그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나눠볼게요. 짠. 이게 이게 뭐예요? 질문 상자입니다. 아, 네. 나 또 뭐, 여기에 인형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뽑아주시면 그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아무나 뽑으면 돼요? 네, 네. 인형이 있네요? 네. 지금 별 희한한 지문이 다 있네. 아기 인형을 뽑아주셨어요. 이게 어떤 것과 관련된 질문일까요? 아이? 키우기 도시? 키우는 거. 키우기 좋은 도시? 평택시에 대한 예, 질문인데요. 시민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복지 정책은 무엇이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여쭤보셨어요. 지금 뭐 어느 도시나 가장 저희들이 이제 그 역점을 두는 것이 그 어린이 보육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제 평택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올해도 한 7개소 등해서 계속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보육교사분들 처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시에서 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수당을 드리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지금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 어린아이들 창의센터,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도 하고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평택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창의센터라고 이름을 줘서 네. 곧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한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은지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대중 조사를 할 겁니다. 네. 네, 거기에 맞춤 저희가 보육 정책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어쨌든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유니세프에서 그 저기 인증하는 그 어린이 안전도시, 어린이 도시를 네.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네, 최근에 어머니 폴리스 연합단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정말 어린아이들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평택시 정말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어차피 다 뽑으셔야 되니까 네, 뽑아주시겠습니까? 그걸 끝난 게 아니었어요? 네, 다 뭔가 답을 드려야 돼서. 큰 게 기다리고 있네요. 이건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네, 여기 세계 지도도 있고 또 여기는 우리나라 지도도 있는데요. 짠! 이 지도 여행지에 관한 질문인데요. 평택시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평택시의 관광지는 어딘가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드렸는데 대신해야 될 것 그쵸? 같아요. 아까 네,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뽑아주시겠어요? 예. 아, 골목식당? 이것은 건물. 이게 간판들이 질비하게 있는 이 건물 모형인데요. 이거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시 환경 또 간판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됐지? 아마 간판에 대한 질문이면은 그럴 거예요. 네. 아마 평택에 지금 이렇게 무질서하게 그쵸. 네, 맞아요. 그 간판을 질문이었어요. 네. 이렇게 많이 한 그 건물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아마 그 부분에서 걱정을 해서 그러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질문 맞습니까? 네, 그 평택시의 도시 환경과 또 간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네, 저희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 그래서 평택이 다른 도시보다 개발이 많이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질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데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난 1년 동안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해서 아마 거리에 불법 현수막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5개 광고물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 나가고 지금 많이 안정화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건물입니다. 건물에 그 불법 간판이라든가 걸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네네. 내가 볼 때도
좀 어지러울 정도로 그런 건물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도시 건물 전체가 너무 어수선하고 지저분해서 시민들이 기피하게 되는 네. 그런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누가 이제 불법을 해서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또 다른 사람이 불법을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손해가 되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강제로 하기보다는 그 건물주나 그 입주해 있는 분들이 협조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행안부 이 좋은 간판 이 사업에도 저희들이 적극 응모를 해서 몇 군데 저희들이 이제 그 선정이 되면은 이제 바로 착수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나머지 건물들 문제가 있는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또 자진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필요하면은 시가 지원을 해서라도 정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생기는 신도시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고 교육하고 또 필요하면 위반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벌칙을 부과하는 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서가 제대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판 질서가 잘 잡히기 바라고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좀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도 좀 좋은 미관을 그죠. 보고 좀 갔으면 안정됐다고 좋겠어요. 봐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게 너무 많으면은 본인 한 사람이 이익이 된다고 볼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 같이 망가지는 네네, 다 나빠지는 그쵸.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거 뽑아주시겠어요? 또 뽑아야 됩니까? 이거는 뭐 마스크. 네, 마스크.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심각한 문제죠. 미세먼지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렇게 답할까요? 이렇게 하고 대답할까요? 네, 정말 유쾌하신 시장님이십니다. 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지 여쭤보셨어요. 예, 좀 전에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난 네네. 1년 동안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요. 그래서 정부의 중요한 총리님뿐만 아니라 주요 장관들하고도 다 협의를 계속 오랫동안 했었고 또 우리가 이제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미세먼지로 힘들어하는 인근 도시들과 같이 연대도 저희가 하는 그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부분 큰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문제는 평택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봐서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선박에서 그러니까 평택항 중심으로 평택에서부터 저 충청도까지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 이 항 주변에 이제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네. 그다음에 인근에 이제 에너지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발전소뿐만 아니라 뭐 제철소 이런 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저감 운동을 해왔고 또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박에서 나오는 게 이제 문제가 큰데 내년 1월 달부터는 선박에서 쓰는 에너지를 완전히 이제 바꿉니다. 예, 반가시후 3.5라는 게 워낙 나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데 내년부터는 자동차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선박이 이제 들어오면은 움직이지 않아도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엔진을 공회전 시켜야 돼요. 그럼 또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AMP라고 해서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시설을 하면은 전기가 들어가니까는 공회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차와 똑같이. 그 시설을 올해 추경의 예산이 반영돼서 통과되면은 내년에 이제 공회전 선박이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평택에 서부발전이라고 발전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떼고 있어요. 기름이 미세먼지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원래 24년에 이것을 폐쇄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여러 번 서부발전을 협의를 했는데 내년부터 이제 석유 중유 기름이 아닌 가스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가령 기름을 떼면은 100이라는 미세먼지가 나오면은 석탄이 75. 원래 석탄보다도 기름이 더 많이 미세먼지를 배출한대요. 그래서 중유를 떼면 100이라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면 석탄은 75. 이 가스를 떼면은 한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그 발전소에서 내년부터 이제 가스를 바꾸면은 미세먼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에서도 미세먼지 많이 내고 있는데 현대제철에서도
지금 1기, 2기 그 저감,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설치가 돼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내년에 3기를 또 바로 완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폭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선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기름을 바꾸면은 훨씬 줄어들고 그다음에 당진 제철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부 발전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폭 줄어들게 돼서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저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좀 미세먼지를 많이 주변에서 나오는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를 좀 대대적으로 심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한 30년 동안 나무를 계속 심어서 평택을 30년 후에는 푸른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심는 작업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택시가 아무래도 공장도 많고 또 군부대, 뭐 선박 이런 것도 많아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미세먼지 대책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정말 쾌적한 도시 평택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뽑아주시겠어요? 또 있어요? 네, 이제 2개 남았네요. 아직도 2개 남았어요? 네. 이건 뭐죠? 인형인데? 이게 인형입니다. 강아지인데 네. 정말 귀엽죠. 이렇게 강아지 인형. 이거는 반려동물에 관한 질문이에요. 네, 반려동물. 평택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소외계층 반려동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유기견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나 또 반려견과 더불어 살기 위한 다른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회적 약자 되시는 분들 반려견 지원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이제 어려우신 분들,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 수급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원래 우리 반려동물들이 병원비가 비싸잖아요. 의료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평택 수의사 협회하고 같이 저희들이 합의를 봐서 시와 수의사 협회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거의 부담 없이 그 반려동물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했고요. 저희들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기견이라든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그 시설이 열악해서 저희 새로 지으려고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송탄 지역에 그 반려동물 그 놀이터도 하나 좀 개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26일날 저희 두 딸을 데리고 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만큼 반려동물을 위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질문 뽑아주시죠. 네. 이것도 뭔가? 바다 세계 장난감. 이건 뭔가요? 이건 평택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평택항. 서해안 시대의 미래를 책임질 평택항의 개발 계획과 미래 비전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제 평택항 하면은 가장 빠르게 물동량 1억 톤에 도달해서 지금 계속해서 1억 톤을 넘기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수출입도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1년에 140만 대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컨테이너 이런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전국 한 5위 항구입니다. 근데 이제 과제도 많이 안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시대가 바뀌고 있어가지고 통관하는 것을 전자상거래라고 했는데 엑스레이를 통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신속하게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어렵게 갖췄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물량적으로 성장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어떤 항구, 그러니까 좋은 항구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질적인 성장을 좀 도모하려고 하고 있고요. 항로도 더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개선해야 되고, 특히 그 평택항 주변에 보면은 주민들이 이 항에 와서 쉬고 즐길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최대한 역점을 둬서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항에 이제 이종배후단지라고 매립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올해 저희들이 이제 민간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응모를 지금 곧 할 텐데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대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그러니까 친수 공간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무슨 뭐 호텔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거고, 또 항만 뒤에 친수 공간 공원도 저희가 이제 조성하게 되고요.
어쨌든 그 시민들이 항해에 와서 보고 즐기고 또 같이 가족이나 여러 사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여간 최대한 빨리 확대를 해서 항구하면 그냥 그냥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고 좋고 그다음에 멋진 곳이다라는 네. 공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 바꾸는 작업을 좀 빨리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택항이 정말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지만 또 기존의 항구 이미지 거기에서 더 뛰어넘어서 가족적인 이미지까지 만들어 주신다고 하네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댓글을 이렇게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번에는 시장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걸 지금 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몇 개가 없는데 그냥 강아지 사진. 소통 좋네요. 이 강아지 사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소통하는 장면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여기 아나운서님이 이쁘다고 돼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시장실 보니까 시장 해줬어요. 이거 뜻인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쌀과자 때문에 그러셨나요? 그냥 언어 유희로 또 개그를 이렇게 하신 것 같네요. 네, 댓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시장님의 평택시장 취임 1주년 기념 라이브 방송을 마치기 전에 저희가 깜짝 선물을 또 준비를 했어요. 선물이요? 네. 어. 네. 깜짝 뭐죠? 선물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우리 태기 씨 오셨네. 네. 태기 씨. 케이크도. 우리 평택의 이 마스코트 태기 씨. 네, 평택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럼 누가 같이 취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느 분하고 같이 부나요? 아니면 내려놔요? 어머, 어디 갔지? 그냥 여기다 내려놓을까요? 불어주시겠? 이따가 그럼 불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케이크와 저희 임직원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달아주신 메시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정말 많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눈에 띄는 거.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부지런한 시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네. 이건 좋은 말만 하는 것보다는 저한테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을까요? 꼬집는 글이 있으면 좋겠는데 대표시 명품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시장님 화이팅. 파이팅. 워라벨이 실현되는 직장 문화 형성되는 평택시가 되길 바랍니다. 저를 꼬집는 거네요. 일과 네. 그다음에 레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라이프 네, 네, 네. 밸런스 그죠? 그 네, 뜻이죠. 그쵸, 그쵸. 워크, 워크, 라이프. 워크, 라이프 밸런스. 네. 저보고 빨리 퇴근시켜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것, 그다음에 남은 3년도 평택시민 저희 직원 포함해서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열심히 잘하게 됐습니다. 평택시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이렇게 화이팅 하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시네요. 이것도 있어요. 버스 이쪽도. 주로 이제 저를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인데 여기 이제 월곡동의 시내버스가 너무 죽어요. 이 월곡동이 보면은 전에 거기 이제 그 차고지가 네. 그 안쪽까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네. 차고지가 빠지면서 그 시내버스가 이제 거기까지 안 가게 되고 네. 시내버스를 들려고 했는데 이 회전하는 데가 없어서 버스가 회전하는 공간이 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좀 작은 버스 있잖아요. 네. 마을 버스 같은 네, 거 네. 그런 걸 좀 투입시켜야 되지 않을까 네.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아마 9월 달쯤이면 아마 그 버스가 통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월곡동 사신 분인가 봐요. 그런가 우리 봐요. 공무원분께서. 그다음에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같이 만듭시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네, 공무원분들의 평택을 위한 마음과 또 시장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로 라이브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밝은 우리 미인 아나운서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저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도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평택이 개발이 많이 되고 또 확장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산도 없고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되는 빠른 시일 내에 네.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 시민들께서 좋은 도시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취임 1주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그럼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